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무입니다. 오늘은 천재교육의 교재를 레벨별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된 배경은 실제 특목 자사고 입시를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보면 초등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가는 입시에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제 특목고를 다니는 친구들도 나중에 대학을 잘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초등학교 때 어떻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심화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든 출판사별로 교재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업을 잘 짜시면 초등학교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혼공한다고 그러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라인업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천재교육에는 교재가 연산교재, 개념교재, 응용교재, 그리고 준심화교재, 심화교재 이런 식으로 교재 라인업이 5단계 이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를 레벨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교재가 연산이죠. 연산교재는 빅터 연산이라고 하는 게 천재교육에 나오는 연산교재입니다. 이 연산교재가 시중에 있는 모든 연산교재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적의 연산이나 신사고 센 연산이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디딤돌 연산보다는 좀 쉬운 요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라고 본다면 실제 문제의 구성이라든지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본다면 빅터 연산이라고 천재교육의 연산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수가 좀 많은 친구, 연산이 안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산은 되지만 실수가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빅터 연산이라는 이 책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공부를 시켜보다 보면 좀 토끼형이라든지 아무래도 산만형 친구들 있잖아요. 토끼형이나 산만한 친구들, 산만형 친구들은 이런 연산교재를 좀 사용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특징이라고 본다면 계산을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간단한 사고 연산도 있어요. 기계적 계산만 있는 건 아니고 의미 있는 연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눈높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교재 같은 기계적 계산만 있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는 개념 교재입니다. 천재교육의 개념 교재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 우등생 해법 수학을 추천드립니다. 우등생 해법 수학은 우공비 개념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디딤돌 개념보다는 좀 쉬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약간 부담스럽거나 개념이 좀 어려웠던 친구라면 우등생 해법 수학을 보는 것이 좀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학교 수업의 이해가 좀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우등생 해법 수학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선행 개념을 잡겠다, 선행의 개념을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우등생 해법 수학을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흐름은 100% 교과서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매우 친절하고 글과 그림 그리고 예시 같은 경우들이 잘 나타나져 있고요. 개념이 있고 예제가 있고 확인 문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거기서 심화 문제나 이런 구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천재교육의 세 번째 레벨이죠. 응용에 관련되어 있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이 책 중에서는 여러 책이 있겠지만 해결의 법칙이라는 책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책은 센 수학 AB랑 거의 유형이 비슷합니다. 수준이라고 치자면 거의 비슷하게 되고요. 라이트 쌤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응용보다는 조금 쉽죠. 기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책인데 그보다 조금 더 쉬운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 수학을 풀었을 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라든지 문제수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해결의 법칙 응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이 해결의 법칙은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넘어가기 좀 하려는 친구들이나 센 수학을 풀기가 좀 버거운 친구들, 여기 센 수학이 좀
버겁다. 이 문제가 많잖아요, 이 책들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 해결의 법칙 응용을 해주면 좋고요. 실제 문제 유형도 보면 필수 유형들이 있고 교과서에 응용 문제들이 주로 있어요. 조건을 해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을 넘어갈 때 상승 고도가 완만해요. 갑자기 문제가 어렵고 쉽고 한 게 아니라 비슷한 난이도가 연결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편을 하고는 싶긴 한데 문제를 막 푸는데 좀 어려워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책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책을 준비해서 준비를 해서 끝내고 상위권 책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는 준심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심화 과정 가기 전에 최고 수준 S인데 이게 센 B하고는 좀 더 이제 거의 느낌이 비슷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센 C보다는 좀 쉬운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최고 수준보다 좀 쉽고 이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센 B하고 거의 같은 느낌이고요. 최고 수준하고 센 C가 좀 같은 느낌이면 이 중간 정도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수도 적당해요. 문제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취욕을 좀 많이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문제를 푸는데 지루해했던 친구들이라면 최고 수준 S를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책은 준심화 교재로서 상위권을 진입하는데 보조 교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기 전에 심화 문제에 대한 입문, 뭐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문제 난이도가 최고 수준보다 많이 쉬운 편이에요. 그 상위권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응용 문제, 마스터 목표 같은 것들이 실제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심화 유형의 문제의 핵심 개념이라든지 풀이 훈련이 집중되어 있어서 고가 개념을 정리한 후에 응용으로 넘어가기에 좋은 교재죠. 우리가 보통 응용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최고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최고 수준을 넘어갈 때 조금 내가 요거 넘어갈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전 단계 최고 수준 S를 하고 그리고 최고 수준을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재교육에서 나온 레벨 중에 제일 높은 레벨이죠. 심화 교재입니다. 최고 수준을 추천드립니다. 최고 수준은 센 B보다는 좀 어렵고요. 센 C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을 정한다면 센 C랑 같은 수준이고 디딤돌 최상위보다는 좀 쉬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 수준 교재는 대부분 이제 상위권을 준비하는 친구, 중등 선행을 할 때 직전에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고 수준 문제들의 특징을 보면은 단계가 좀 다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앞에 건 하나 풀고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해서 그 다음 연결하고 그 다음 연결하고 이렇게 다단계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이나 복합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을 푼다면 이 상위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경시에 대한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화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괜찮겠죠.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했던 친구들 보면은 이 최고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경시까지는 가지 않고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특목 자사고에 갔고 대학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줬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최고 수준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에 선행을 조금 더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재교육에 해당하는 것을 레벨별로 쳐서 연산, 개념, 응용, 준심화, 심화 과정까지 교재를 한번 소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교재를 분석을 레벨별로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했던 우리가 개념 교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교육의 개념 교재 중에 우등생 해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좀 소개할 때는 좀 쉽게 소개를 했었는데 이 책은 우공비 개념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디딤돌 개념보다는 낮은 책인데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책은 특징이라는 게 아주 친절한 개념서 같은 느낌입니다. 교과서 흐름을 거의 100%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림이나 뭐 어떤 도식화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자세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개념 설명이나 양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집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 참고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등생애법 수학이라고 하는 책을 본다면 저 옆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개입을 하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읽어보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본다면 홍공이라고 그러죠. 자기주도 학습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책이고, 부모님이나 교사 개입이 별로 되지 않는, 최소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제나 확인 문제 구조가 명확하게 이걸 풀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확인 문제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교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등생애법 수학의 또 세 번째 특징으로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개념 확인용 문제라는 거예요. 응용이나 사고력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념이나 확인용 문제니까 실제 문제를 풀다가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실력 향상보다는 이해나 정리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선행을 준비할 때 가장 적합한 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단원별 흐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개념 도입에 해당해서는 교과서 개념을 차분히 설명하는 개념 설명이 써져 있습니다. 그것만 읽어봐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뒤따라서 나오는 게 예제예요. 바로 따라서 풀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을 보고 그대로 풀 수 있게끔 예제가 있고요. 예제를 푼 다음에 바로 확인 문제, 개념을 이해 여부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확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 난이도가 똑같죠. 어떤 책들을 보면은 예제는 푸는데 확인 문제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단어 문제들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이 난이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구성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설명이 아주 자세히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등생애법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으로는요, 학교 수업에 예습이나 복습용, 개념을 읽고 예제를 풀고 확인 문제를 풀고 이 책만 반복하면 실력 자체가 정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할 때는 이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용 문제, 예를 들어서 라이트 센이나 센스와 해결의 법칙 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꼭 연결해서 풀어야 됩니다. 우등생애법 수학은 출발점의 문제집이죠. 완성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좀 더 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응용 문제집을 꼭 연결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등생애법 수학을 이제 할 때 잘못 사용하는 방법은 쉽잖아요. 쉬우니까 이 책 다 풀었으니까 끝이다 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력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조금 더 이게 약간의 응용 문제만 나오면 문제를 틀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수학 개념이 약한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가 설명하기나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천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상위권의 선행학습용으로 사용한다거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느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거북이형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는 친구들은 거북이형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추천하지 않고 사고력이나 경시를 좀 대비하는 친구들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우등생애법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 우등생애법 수학을 다른 참고서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등생애법 수학은 여기 개념하고 입문편으로 나오는데 우공비랑 거의 느낌이 같죠. 우공비랑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우등해법 수학은 개념이랑 응용이 있는데 우공비랑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친절도가 매우 친절합니다. 설명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낮아요. 수준이. 문제 비중이 낮다라고 보고 난이도도 한 별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데 개념 입문을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공비 개념 같은 경우도 똑같죠. 이제 친절도는 이 우등생애법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은 거고요.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큐브 개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큐브 수학이죠. 동화에서 나온 거, 큐브 수학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교과 개념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조금 더 입문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등생 해법 수학을 하는 것이 추천이 되는 거고요. 이걸 갖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더 풀어야 되겠다. 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천재교육용이니까 제가 해결의 법칙 개념이라는 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 수준도 좀 많고 레벨도 조금 더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조금 더 하겠다 그러면 디딤돌 개념 기본 같은 경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념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실전 대비용으로는 좀 약한 교재가 우등생 해법 교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레벨 3 교재죠. 아까 조금 전에 소개했던 모든 응용 해결의 법칙 교재는 도대체 어떤 교재인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교육에 나온 해결의 법칙 교재는 라이트 센하고 디딤돌 응용 사이에 있는 책이고요. 센 B랑 거의 느낌이 비슷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 B랑. 자, 이 책은 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개념이 응용과 연결이 특화가 되어져 있는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하고 응용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유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응용편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응용의 유형들이 여러 개 유형이 나오고 유형들을 막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그런 교재가 아니라 개념을 응용으로 바로 연결하는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배웠던 개념을 어떻게 문제에 쓰는지 그런 걸 훈련하는 그런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건이나 해석, 문제 읽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라고 한다고 보면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약간의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장을 그냥 건너가는 경우 있죠. 잘 읽지 못하고 문장을 건너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해결의 법칙, 응용이라는 이 책을 쓴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막히는 친구,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막히는 친구들한테 아주 적합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시켜보다 보면 얘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왜 조금만 문장이 길어지면 잘 못하지?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가장 좋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결의 법칙의 두 번째 특징은 유형 정리나 사고 유도가 균형 있게 잘 되어져 있어요. 센수학, 이게 지금 자꾸 센수학 얘기를 해서 그런데, 센수학 문제처럼 문제 수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센수학 같은 게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 수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디딤돌처럼 새로운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닌, 발상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디딤돌 책들을 보면 대부분 새로운 발상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아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익히고 그걸 응용 문제로 바로 연결하는 이런 교과 응용의 정중앙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 문제를 풀 때 그걸 응용 문제로 풀었는데 응용 문제가 가려가면 개념을 하는데 응용 문제를 잘 못 푸는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핵심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으로는 말로 설명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풀이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풀었는지 드러나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해결의 법칙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좋은 답을 쓰게끔 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서술형 준비를 한다라고 할 때 그 단계에서 매우 유리한 그런 고지에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이 문제를 익히는 친구들한테는 잘 맞지 않겠죠. 하지만 개념을 좀 익혀갖고 그 응용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좀 쉬운 친구. 개념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응용 문제는 잘 못 푸는 친구들. 그렇다는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의 법칙 응용에 대한 책을 단원별로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유형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유형으로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이 단원에서 쓰이는 핵심 전략이 뭔지 그림에서 표로 사고의 흐름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 문제죠. 보통 우리가 유형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대표 문제가 있어요. 대표 문제가 있고, 대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유형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두세 개씩 묶어갖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응용 문제를 주죠. 응용으로 유형을 변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유도나 이런 것들이 잘 포함되어져 있고, 마무리에서는 이걸 모두 포함된
유형의 혼합, 단원의 핵심 문제로 점검하게 됩니다. 처음에 나왔던 유형에서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형 정리, 대표, 유형 문제, 마무리 문제로 이렇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의 법칙을 추천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결의 법칙은 문제만 풀고 넘어가는 친구, 이런 친구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답 맞추는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이게 빨리 문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유형 이름이라든지 전략 같은 걸 굳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는 조금의 내용을 듣고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해결의 법칙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전략부터 말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바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접근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 접근하게 한 다음에 밑줄을 쳐. 밑줄. 표를 그려. 그런 다음에 조건을 구조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답에서는 계산 실수인지 아니면 내가 전략적으로 잘못 접근한 건지를 구분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결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이 해결의 법칙 응용을 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로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문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결의 법칙 응용을 하고 그리고 센수학의 어떤 그 A, B 요 책을 본다거나 디딤돌 응용이나 큐브 유형 같은 거를 같이 풀어서 다음 단계로 연결해 줘야 완성이 되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1, 2학년보다는 3학년 이상의 친구들 6학년까지고요. 개념은 이해했지만 응용이 좀 약한 친구들, 말로 풀이를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 중위권의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가장 적합한 방법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 이 최상위권 친구들의 선행교재로 쓰기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단순 문제량을 훈련을 원하는 친구도 잘 맞지 않죠. 경시나 사고력의 목적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유형으로 바꾸는 이런 걸 원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참고서들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해결의 법칙은 전략적 응용이 되어져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한 별 3개 정도가 되는 거죠. 개념에서 응용으로 연결을 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라인으로 본다면 큐브 수학, 라이트 센, 그 다음에 센 초등의 AB, 디딤돌 응용 같은 책들이 실제적으로 이 해결의 응용 법칙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센 AB나 여기 보면 디딤돌 응용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센 AB를 하는데 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결의 법칙 응용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전략적 응용이다 보니까 개념을 응용으로 연결을 하는 친구들이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 수학은 좀 안정적이며 라이트 센은 반복 훈련이 좀 되는데 센 수학은 문제가 좀 많죠. 문제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디딤돌 응용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가 좀 있고 발상이 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의 법칙 응용을 원하는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센 수학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친구인데 개념하고 응용을 연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가장 좋은 레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교육의 최고 수준 레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교육의 최고 수준은 가장 레벨이 높은 책이죠. 가장 높은 책인데 이 책을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센 B보단 좀 어렵고 센 C랑 거의 같은 수준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딤돌 최상위보다는 조금 나은 단계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 수준을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은 초등수학의 어떤 굉장히 그 최고 난이도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범위 내에 있는 최고 난이도예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원래 천재교육이 교과서를 좀 만드는 회사이고 하다 보니까 교과서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 같은 것들이 없어요. 경시교재 같은 것들을 보면 새로운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초등학교 교재인데 막 고등학교 과정에 뭐 수열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고 교과서 난이도 내에 들어가져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교과서 개념을 가장 복잡하게 조합했어요. 조건이 굉장히 많고 여러 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과 개념을 가장 복잡하게 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조건이 많고 사고 단계가 길어요. 이렇게 전체가 나가는 게. 한 번 푸는 게 아니라 풀고 그 다음 또 풀고 그 다음 또 풀어야 결국 답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계산이 부담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문제를 풀 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실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교과서로 낼 수 있는 거의 문제의 끝이다. 이렇게 교과 개념이 이제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최고 수준의 두 번째 특징은 유형이 반복되는 문제가 없고 전략적 사고의 문제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센 수학처럼 유형이 많이 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문제마다 접근 전략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각할지가 관건인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친구 중에서 보면 거북이형 친구들 있잖아요. 거북이형 친구들처럼 한 문제를 끄고 끝까지 밀고 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북이형 친구들한테 좀 우리가 학습 유형을 하다 보면 거북이형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유형의 세 번째 특징도 한번 알아보면 서술형이나 논리 전개가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왜 이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풀이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서술형이나 논증을 하는데 전 단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 수준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풀이식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여기다 조금 썼다가 여기다 조금 썼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연결을 해야 되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줘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핵심 정리나 개념 정리가 있는데 그 설명이 거의 없어요. 조금 나와 있어요. 조금. 그래서 바로 문제를 쓰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대표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한 개의 조건이 아니라 이 개념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두세 개 연결해서 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 전 단계인 해결의 법칙, 응용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개념을 그대로 응용 문제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그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조건을 두세 개 이상을 결합해서 한 개의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종합이나 확장 문제가 있는데 단원 내의 개념을 통합하거나 변별력이 가장 높은 파트의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문제의 무게가 크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거북이형 친구, 묵묵히 문제를 쭉 풀어가는 친구, 처음에 적용은 안 되지만 끝까지 문제를 푸는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수준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고 수준은 혼자서 문제를 풀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도움을 받거나 부모님이 도움을 주거나 또는 학원의 도움을 받거나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문제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데 시간을 재서 푸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끝까지 문제를 다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 문제를 풀고 자기가 문제를 풀고 나머지는 좀 학습,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공부를 하고 해서 마무리를 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끝까지 네가 다 풀어야지, 이거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버리면 좌절이나 학습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자기가 풀 수 있는 수준을 한 60에서 70%까지 자기가 풀 수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다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받아갖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 방법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까요?
처음에는 해결의 법칙이나 센 B 이상을 이렇게 말로 좀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요걸 조건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조건 자체가 해결의 법칙이라든지 센 B 이상의 거의 안정된 점수가 나와야 돼요. 8, 90점 이상 점수가 나온다면 그때 최고 수준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풀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문제에 쓰는 개념이 뭔가, 첫 단계는 뭘로 해야 될까? 요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풀이 방법과 만약에 해설 풀이 방법 중에 더 단순한 구조를 찾아서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당 50에서 70%를 본인이 풀 수 있다면 이건 성공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그걸 이해해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이거 문제 풀다가 아이가 좌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천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가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고요.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춰야 되겠다. 사립초등학교 친구들 경우에 좀 어려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맞춰야겠다라고 할 때 최고 수준을 푸는 것이 좀 좋겠죠. 사립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 학교 시험 낼 때 좀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최고 수준을 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력 문제에 좀 흥미가 있는 친구, 이렇게 문제를 좀 골똘히 생각해보고 답을 찾았을 때 굉장히 흥미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 대상도 있어요. 실제 수준이 최고 수준까지 풀 정도 수준이 아닌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해결의 법칙 응용을 한 8, 90% 정도는 내가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혼자 못 풀어. 그런 친구라면 이 최고 수준을 들어가면 바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친구들 있죠. 문제를 좀 막 풀어갖고 내가 문제를 여러 개 풀어서 훈련을 쌓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문제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나 경시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최고 수준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올림피아드나 경시 문제는 새로운 어떤 경향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풀고 가야 시험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 과정의 내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문제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올림피아드나 경시는 이 책이 아니라 다른 3%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다른 책들로 이렇게 바꿔서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교재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재교육에 나오는 최고 수준은 여기 보면 교과서 심화 교재인 거죠. 교과서 심화 교재. 난이도도 4에서 5레벨까지 잘 돼 있고요. 발상력이나 시험 연계도 잘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교과 심화인 반면에 센 C라고 하죠. 보통 초등수학의 센 C 같은 경우에는 유형 심화책이에요. 유형 심화책.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좀 많이 이렇게 풀어서 문제를 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 시험 때는 더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건데 발상력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죠. 같이 나와 있던 동아의 큐브 실력이라든지 디딤돌의 최상위, 심에스 영재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기 심에스 영재 같은 책들은 이제 경시를 좀 다루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센 C보다는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크고 큐브 실력보다는 변별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의 최상위를 쓰기에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이라면 천재교육 최고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경시로 가거나 아니면 선행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천재교육의 레벨별 교재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